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막막했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해결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홍기찬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민혁 쌤의 박수와 함께 또 시작을 괜찮겠어요? 살짝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걸고 가야죠. 네. 일단은 저희가 세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거의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텐데 이번 상반기에서 합격한 취준생들의 스펙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먼저 민혁 쌤 제자들은 스펙이 어느 정도로 합격을 했나요? 80%. 80%. 80% 정도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경력. 네, 그러니까 그게 직장 경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짧게는 한 3개월 정도의 인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석사 학위를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면접장까지 가시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학교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학점, 학점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좀 충족을 시켜야 뭐 씁쓸하지만 면접까지 지금 가는 케이스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경력과 학점을 좀 꼽아 주셨는데 기찬 쌤 제자들은 스펙이 어느 정도였나요? 뭐 예전 대비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면접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이공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좀 취업이 좀 잘 되는 편이긴 한데 이 친구들도 이제 학점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삼성 면접장도 본인의 학점에 따라서 면접이 스타트되는 공기부터가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은행이라든가 지금 금융권 채용이 또 문과 학생들한테 희망인데 네. 제1금융권의 채용이 좀 그래도 상반기 예전에는 이제 은행이 거의 하반기만 뽑았는데 상반기 채용이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도전해가지고 NCS를 뚫어가지고 면접장까지 올라간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좀 기회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학점이라는 변수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적성 시험이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거는 하반기 때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 제자들은 어떤 편인가요? 네, 사실 기찬쌤 말씀처럼 뭐 18년도 대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공계 합격자 스펙을 봤을 때는 인문계 대비 이제 허들은 좀 낮았다. 하지만 이 안에서 사실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 관련 전공 적합도가 높은 분들 그리고 또 관련 기사 자격증 또는 교육 등의 유관 경험이 상당 부분 중요했고요. 인문계 합격자 스펙을 고려를 했을 때는 주요 대기업 공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삼성이나 사실 CJ 정도만 제외하고 는 인서울 이상이었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경기권 대학권도 사실은 통과가 사실은 어려웠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서류 합격률이기 때문에 서류 합격한 이후에 인적성 그리고 필기 통과 이후 면접까지 최종까지의 스펙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정량적으로 통계치를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그 월요일이었나 그때 만났던 학생이 CJ 옷쇼핑의 카메라 기술직으로 직무를 정해서 이제 면접을 본대요. 근데 그분이 사실 학교라든지 이력을 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질 않았는데 네. 지금 뭐 케이블 방송사에서 3년째 여자분인데 카메라 기술 감독으로 본인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제작진분들도 지금 귀가 솔깃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 경력이 있으니까 한 명 뽑거든요. 뭐 홈쇼핑 카메라 직무 같은 경우는. 네네. 근데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하더라고요. 자기 어떤 직장 경력과 전문성으로 뭐 1차 면접까지는 자기가 해볼 만하다. 참고로 CJ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로 이제 그 심층 면접이랑 직무 특성 면접이라 그래서 인터뷰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빨리 이제 스타트를 그 저학년 때부터 네. 대비를 하셨거나 또는 지금 저학년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번 방학 때부터 어떤 나의 적합한 직무 경험들을 쌓아 나가시면 뭐 학교라든지 또는 뭐 어학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민혁 쌤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을 비교해 봤을 때 어학 점수나 스펙 이런 거는 조금 낮아진 추세이고 실제로 뭐 경험이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지표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 기찬 쌤이 보시기에 이 지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이력서 한 줄 한 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추세가 강하니까 뭐든지 이제 학생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따져보고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왕 연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갔다 와서 실제로 실력이 그렇게 오를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어차피 내가 뭐 해외 영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연수 경험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들이 주로 이제 교환학생 같은 거 이제 가게 되면 그 교환학생은 가가지고 공학 관련된 공부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메인 전공이 아니라 글로벌 이력을 함양하기 위한 투자를 한 건데 또 막상 갔다 왔을 때 어학 점수도 낮게 되면은 또 취업에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 이제 좋은 시류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묻지마 스펙을 쌓기보다는 좀 본인의 좀 플랜을 좀 보고 그거에 맞춰서 다가가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취준생들도 이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게 조금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쌤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취업에 있어서 요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이 물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겠지만 쌤들의 의견을 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고정 요소랑 좀 가변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소위 학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고정 요소죠.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상위권, 뭐 중상위권, 하위권 그냥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그 학벌적인 그 요소를 봤을 때는 일단 명확하게 인정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요소 측에서 어떻게 내가 남들보다 차별화되게 준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똑똑하게 두고 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학점이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학생의 경우에는 최대한 잘 받아두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3.0 미만일 경우에 이제 선호도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인 건데요. 3.0에서 4.0 사이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변별력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격증이라는 것도 다다익선일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평균 취업자 이제 개수를 봤을 때 2~3개 정도가 평균이고요. 자격증의 어떤 개수보다는 업무 연관성 그리고 질을 따지게 되었고 심지어 어떤 기업에서는 업무 연관성이 없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직무 적합성 부분에서 감점하는 기업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자격증이 개별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높아심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워드 프로세서 1급을 따는데 그러니까 1년이 걸렸고 심지어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1급을 너무 고집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럼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2급 자격증이 있으니 그것을 따는 것이 취업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격증의 급수가요, 여러분. 고졸의 경우에는 3급 그리고 대졸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이면 기본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나서 활용도가 높고 저도 또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절대적으로 만약에 투입 시간이 좀 많이 투입이 된다면 포기하기보다는 한 단계 낮은 급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두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지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2019년에 취업이 뜨는 스펙 그리고 지는 스펙 탑5로 관련된 표입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직무 관련 경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뜨는 스펙이죠? 왼쪽에 있는 게 왼쪽에 이제 뜨는 주황색이 스펙. 뜨는 스펙, 노란색이 그리고, 네. 지는 스펙 탑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는 스펙의 첫 번째는 학점인데 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민혁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조사가 앞에 조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구직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죠? 구직자들한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떤 걸 중점을 두고 지금 준비하냐. 당연히 구직자들 중에서 학점이 높은 사람은 아주 적을 테니까 4.0 넘는 사람이 이제 적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학점은 별 영향이 없을 거야. 이건 이제 구직자들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결국에는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건 합격생들의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뭐 기찬 쌤도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2012년부터 최근 한 7년 정도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면서 그 면접 수업을 진행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당장 면접을 볼 거니까 그 구직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쫙 종합을 해보니까 뭐
적게 뽑는 직무들이 있거든요. 뭐 인사 직무라든지 재무 직무라든지 결국에 이쪽은 학교가 중요합니다, 사실. 학교라든지 학위. 예컨대 어제 그 LTEC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롯데 네. 인적성 시험이 발표가 나서 아직 면접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 롯데 모 기업의 인사팀에 이제 면접 볼 친구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 석사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도 굉장히 좋은 학교 경영학과고 이런 식으로 적게 뽑는 직무는 사실상 학교라든지 지금 뭐 구직자들이 싫어하는 학점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반면에 학점 2점대도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다음 주에 면접 보는 CJ 뭐 계열사의 면접 볼 친구가 학점 2점대였습니다. 남자분인데. 저도 깜짝 놀라서 쭉 보니까 장교야. 장교 장교 전형 그걸로 장교 전형도 아니에요. 아, 작년에 전역을 해서 놀았더라고요. 그냥 전역하고 보통 여행 가고 그래요. 장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고 그래서 지난 하반기 때는 별로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스펙이 우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는 여전히 장교분들을 선호한다라는 것들을 좀 입증하는 데이터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직자들끼리 중요시하는 어떤 그 스펙에 유념하시기보다는 실제로 인사팀에서 얘기하는 것들 또는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좀 귀를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성형이 아직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고려 요소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그 여성분들만 성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남성 지원자들 중에서도 뭐 성형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부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코라든지 뭐 눈이라든지 그걸 내가 대놓고 나 성형했어라고 얘기 못 하는데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면접을 앞두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한다는 걸 보면은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찬 쌤은 이 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학점은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공계들한테는 학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제 삼성 들어갔던 제 오프라인 수강생들 한 600명이 넘는데 이 친구들의 평균 학점이 한 3.7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3.7짜리 학점을 갖고 있는 학생도 4.5 베이스로 면접장 가가지고 학점이 이렇게 낮은데 학업이 좀 부족했네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공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저학년들은 공대생은 학점을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삼성 면접은 자소서까지 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들었던 과목에서 질문들을 받아요. 그래서 그 과목들은 하나하나 이제 파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문과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격 심사 수준이기 때문에 서류가 웬간하면 거의 다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NCS를 뚫게 되고 면접장에 가게 되고 금융권은 블라인드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학점은 이제 노출될 수도 있고 노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학점이 이제 행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성실함을 보여주지만 전공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행원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문과들은 그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민혁 쌤도 이제 장교 얘기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취업시키기 좋은 친구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군 장교들이에요. 이번에 제 여군 장교 한 학생도 사실 이렇게 좋은 학교 아닙니다. 하위권 여대 나왔는데 카이를 이번에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뚫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군 장교의 힘이고 또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통역 장교 친구들 이 친구들이 유학생들 베이스고 학교가 좋아요. 그리고 유학생들의 약점이 조직 적응력에 대한 그 약점이 있는데 그게 커버가 되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 중에 만약 내가 저학년이다라고 하면 군생활을 할 때 내가 어차피 내가 군생활 할 것이라고 하면 내 취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하면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겠죠. 근데 이공계들은 또 이제 RT가 별로 그렇게 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군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코딩을 이미 까먹고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스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펙은 굉장히 멀티플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올해 제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주로 취업을 목전에 둔 학생들을 만나는데 제가 학부모님하고 대학교 1학년 학생들 한 3명 정도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온당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 온 이유가 교환학생 갈 거냐 말 거냐. 군대를 내가 사병으로 갈 거냐 RT로 갈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복수 전공을 할 거냐 말 거냐 편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학년 때 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혀야 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받게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꿈에 이미 종착역에 다다른 선배들 그 선배들이 지나왔던 길을 보고 또 최근에 이제 최신 채용 트렌드를 좀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뭐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교직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취업률이에요. 맞아요. 이 학생이 적성이 어떤 게 맞고 어떤 직무가 적합한가 이거보다도 일단 상담받으러 온 사람, 학생을 합격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무지하게 낮추게 지원하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3천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 문과생은.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요새 학생들이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 뭐 중소기업이라도 빨리 가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 학교의 통계치로 이제 잡으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조언과 그 일선에 있는 그 교직원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꽤 많은 부분이 좀 상충이 돼요. 대표적인 게 토익이에요. 네, 학생들이 상담받으러 가면 너는 아직까지도 왜 토익 점수를 보유하지 않았냐. 이런 좀 예전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 분들도 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텔라 쌤도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펙 좀 표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기찬 쌤과 민혁 쌤에 이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새 친구들이 예비 취준생들,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본인의 어떤 그런 방향성 측면에서 여기 표에서도 보시면은 직무 관련 경험과 직무 전공 자격증 이런 것들이 지금 뜨는 스펙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캐치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소위 제가 지금 어떤 수강 과목들을 조금 더 들으면 좋을까요? 복수 전공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금 대내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향후 이 직무에 맞는 경험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똑똑하게 알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꽤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여기 표에는 없지만 취업 뜨는 스펙이다. 뭐 스펙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방향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특히나 19년도부터는 이제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채 시즌이 좀 지나고 나면은 친구들이 저한테 여쭤봐요. 이제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추가로 없을까요? 이제 뭐 외국계 기업도 한번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면 실제로 어느 기업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를 뾰족하게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회사, 내가 갖고 있는 이 자격 요건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회사를 잘 찾는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동생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아직까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하네요. 아 근데 샌들의 그런 친구들도 얘기들. 사실은 많죠. 사실 제 남동생도 굉장히 늦게 취직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삼수했고 사실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가 아니었고 근데 이 친구도 그러니까 별 생각이 소위 없다가 거절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실패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 취직하기 싫어 이러는데 사실 서류 지원 몇 개 해봤어라고 했을 때 10군데도 안 하고 막 해서 제가 막 화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조금 이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명백하게 내가 조금 가능성이 진짜 있을 때 1, 2학년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직무 관련 경험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일찍 똑똑하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 동생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취준생들이 똑똑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쌤들의 제자들도 이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을 쌓는데 조금 열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스펙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좀 어떤 편인가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 중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은 하고 있는데 과거에 열심히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학생이고 이번에 삼성 면접자까지 올라갔는데 이공계인데 이 학생이 학점이 2점대예요. 그러니까 2점대로 명문대도 아닌데 그 삼성 서류 뚫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그걸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학년 정도 되니까 나는 망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이력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 친구는 그러면 이거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한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 기업의 특허 공모전에 도전했고요. 거기에 한 6개월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상을 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기업 면접을 이번에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공모전이라는 부분도 불필요한 공모전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 이쪽이 한 번이 와장창 무너졌으니까 이 제품 관련돼라도 내가 고리를 걸지 않으면 힘들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은 나는 석사에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직 계산이라는 건 단순히 좀 전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한다, 뭐를 해야지 이런 식의 고민들보단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은 기업에 가겠다는 꿈을 만약에 갖고 있는 현실주의자라고 하면 그 기업에 갈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좀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의 약자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완전 문과, 비상경계 문과, 그리고 이제 경영 복전도 없다. 인턴도 없다. 그러면 이제 가늠해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취업의 약자라고 하면 공기업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 서류가 다 붙는 기업에 도전해 가지고 NCS 시험을 한번 보는 거죠. 보가지고 이제 성적표가 나오니까 아 이거를 내가 좀 해도 되겠다라는 계산이 쓰면 난 여기에 올인해야겠다. 그런 친구들은 자격증 따야죠. 한국사도 따야 되고 커말도 따야 되고 그리고 이제 NCS에 몰입해가지고 하반기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이 시험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가늠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이 민간기업 때는 그 자격증이 쓸모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또 취업에 나락에 또 좀 빠지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네. 현실을 좀 인식하는 부분들 우선 타겟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 본인 파악보다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 조건들이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형이 계속 바뀌고 네. NCS 전형 문제 유형들도 계속 바뀐단 말이죠. 저조차도 이걸 쫓아가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그러니까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스터디를 좀 진행하시거나 선배들의 좀 조언을 많이 받거나 이미 그 기업에 들어간 안테나를 좀 높이 세우고 이번 여름을 좀 대비하셔야겠죠. 하반기 보는 친구들은요.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네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혁 쌤 제자들은 어떤가요? 이걸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서류 전형에 합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와 면접 전형, 그러니까 최종 합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저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면접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요새. 네, 면접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면접 보느라고 바쁘지 아마 이 영상을 챙겨볼 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광탈하거나 또는 상반기를 좀 체념한 상태에서 그 다음 하반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아마 이 고민일 텐데 저는 이게 약간 요행일 수도 있으나 서류를 합격하는 데는 결국에는 두 가지 요소예요. 자소서를 엄청 잘 쓰거나 네. 근데 이제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겠죠. 자소서는. 근데 두 번째는 단기간에 여러분들의 서류 합격률을 높여줄 수 있는 건 저는 말하기 능력이라고 봐요. 어학 능력, 토익 점수가 아닌 외국어 능력, 말하기 능력은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인문계뿐만이 아니라 공대생들도 영어를 잘한다는 건 상당히 큰 메리트가 돼요.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공대생들하고 제가 가끔 어학 점수가 높은 뭐 IH라든지 이런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친구한테 간단하게 구술 능력을 점검하려고 물어보면 진짜 ABCD도 잘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장까지 그래도 간다는 거는 그만큼 어학 능력이 높은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많이 떨어지시고 계신 분들은 자소서는 지금 뭐 중단을 하더라도 말하기 점수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취득이 가능하니까 이게 좀 요행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단계라도 높여 두신다면 분명 서류 합격률은 기존에 비해서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쌤들이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스펙이 어떤 게 있는지 뭐 학점이야 졸업을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좀 예를 들면은 자격증이나 직무와 관련된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 기업 인턴 중에 좀 어떤 거를 더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스텔라 쌤은? 일단은 전공과 좀 무관한 직무를 선택하게 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이제 좀 이게 불안해 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명백하게 내가 해당 지원 직무에 좀 관심을 가져왔다. 내가 해당 직무에 이런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왔다와 같은 자격증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지원도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 경영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인사 직무다라고 하면 HRM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좋고
구매 직무다라고 하면 뾰족하게 그걸 설정을 해서 구매자재 관리사를 취득하는 것도 좋고 이 두 가지 자격증은 사실 1개월 정도만 조금 공부를 하면 취득을 하였고 실제로 저희 친구들도 서류 합격률은 상당 부분 높아졌었고요. 물류 유통관리사 같은 자격증들도 해당 직무에 대해 연계성이 그동안 좀 없었더라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뭐 마케팅 직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조사 분석사와 같은 통계 역량, 이 어떤 분석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대내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인턴 활동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이공계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나 학교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전공 심화 과목을 좀 많이 듣고 근데 많이 듣는 것이 비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화 전공에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여서 이왕이면 내가 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나만의 어필 스토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동아리나 학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직무와 무관된 것들에 대한 경험은 사실은 별로 선호하지 않고 온라인 무료 강좌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 관련된 적합도를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찬 쌤은 또 추천하신 스펙 그런 게 또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제일 뭐 중요한 건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게 인턴이긴 하죠. 근데 공기업 인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친구는 아시겠지만 거의 배우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삼성 인턴도 거의 배우는 게 없거든요. 근데 삼성 인턴은 전환율을 보고 이제 뛰어드는 케이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인턴이 이제 전환이 거의 100% 되는 수준이니까 우리가 그런 목표에서 다가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하반기를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인턴 대비를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뭐 5월도 지금 거의 흘러갔으니까 이제 뭐 6월, 7월, 8월을 이제 계산해 두고 하반기를 뛰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반기는 9월 달에 거의 다 끝나요. 자소서 마감이. 그러니까 9월 달에 인적성 공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10월 둘째 주에 또 여러분들 인적성 시험이 스타트 되니까 그 이전에 그런 대비가 다 완료돼야 돼요. 그러니까 6월, 7월, 8월 석 달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PT 면접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 이런 대비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턴을 내가 지금 인턴이 전무하다. 그러면은 인턴 정도 하는 건 당연히 여름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다른 대비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럼 하반기가 또 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번 상반기 전체적인 대기업들의 채용이 상당히 축소됐기 때문에 하반기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금융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하계 인턴을 진행하는 친구들 꼭 해야 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저 투자 시간을 좀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만약에 투자를 많이 하고 퇴근 시간이 좀 늦어지는 인턴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좋지 못하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자격증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잘 재고를 해봐야 돼요. 마케팅 팀은 솔직한 얘기로 웬간한 친구들은 못 가요. 본인 스스로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에 갈 만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런 자격증 저는 그것도 권하지 않아요. 그냥 마케팅은 그냥 실무 이력과 울디루키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네네. 그다음에 내가 이제 영업이 하기 싫고 구매를 해야 되니까 구매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 그것도 이미 CPIM이 구비된 상공과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구매 직군 자체에서 아까 조쌤 얘기하셨지만 IH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는 전화기 친구들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단순히 내가 자격증 하나 딴다고 해가지고 문과로서 구매를 하게 된다? 그거는 내가 물류나 산업공학 전공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럼 상당히 버거워져요. 그러니까 단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학 등급이 올라가야 될 투자, 인적성, 면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전 자소서 작성이 8월 달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석 달 정도로 잡지 말고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 인턴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데이터를 명확하게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서류 통과가 될까 뭐 이런 스펙을 쌓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학교하고 전공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그럼 지금 시청자분들도 선배라든지 내 동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실제로 진입한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물색해 보시면 그 특정 학교들이나 아니면은 그 수능 입결 점수랑 그 구직 활동하면서 회사 그 선호하는 그 학교가 상이한 경우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반대의 경우에 그 입결 점수는 높지만 구직 시장에 있어서 좀 홀대받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 네.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강원대학교. 네, 저희 또 저기 아닙니까? 그 저희 제작진 중에 강원대. 한 분이, 강원대학교 네. 굉장히 취업 잘 돼요.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다 보면 너 굉장히 좋은 학교 졸업했구나. 그럼 본인은 또 되게 의아해하거든요. 자기는 취업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럼 선배들이나 동기들은 취업한 사람이 없냐? 뭐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많지 않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한번 점검을 저는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취준생들마다 어떤 게 필요한지도 따져보고 다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추천하기도 조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만은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스펙이 있다면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또 민혁 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저는 해외로는 이제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교환학생. 교환학생이라든지 환경에서. 그러니까 교학생을 굳이 가시려면 좀 특이한 곳에 가든지. 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분인데 그분 이제 포스코 면접 볼 분인데 울산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네. 폴란드로 대학 교환학생을 갔더라고요. 폴란드요. 폴란드.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폴란드냐? 그 이유가 있더라고. 본인이 철강 관련돼서 그 디셀도르프나 이런 독일 쪽이 유명해요. 근데 독일이나 이런 대학원은 그게 안 돼 있었대. 자기 학교랑 결연이. 그래서 철강 쪽 유명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폴란드. 어떻게 안 뽑습니까, 이 친구를?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특정한 직무나 전공이랑 관련된 스토리가 있으면야 예외적으로 가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혼동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 교환 학생이랑 해외 여행을. 네, 그래서 뭐 주로 선진국 위주로 도피성. 뭐 그쵸. 네, 도피성이라든지 그냥 여행 차원에서 갔다 오는 뭐 호주 지역, 유럽 지역 또는 미주 지역.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다운됐거든요. 구직 시장에 있어서 서류 통과율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 교환 학생은 이거는 한 번 나갔다 오면은 사실 시간적으로나 그 금액적으로나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저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찬 쌤은 어떤 거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 지원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원 사업들도 이제 학생들이 모여야 사업이 흘러가니까 그 단체들도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지금 문과니까 취업 힘들다. 요즘 빅데이터 시대이다. 너 통계 데이터도 분석할 줄 모르면서 무슨 취업을 해? 이 교육을 받아. 6개월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근데 문제는 그 투자가 일어나고 나서 경쟁은 통계학도들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친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코딩의 시대야. 그래가지고 문과 취업 힘들어.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갑자기 막 코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6개월짜리 IoT 교육과정을 받고 거기는 컴공과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요. 이 교육과정은 내가 통계 학부인데 석사들과 싸워서라도 나는 빅데이터 직군에 가야 되는데 나는 통계 데이터 프로젝트가 부족해. 그러면 나 진짜 한번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좀 부가적인 프로젝트를 좀 더 하자. 그런 친구들이 진행하는 거고 내가 산업공학 전공해서 이 코딩 관련돼서 컴공과들과 나는 무조건 싸워서 이 직군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계획이 명확한데 그 프로젝트 이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교육을 좀 받으면서 부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 이런 친구들이 해야지 전혀 그 필드하고 상관성이 없는 친구들이 교육을 과도하게 받게 되면 마음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적으로는 본인 취업과는 더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 그 취업 관련된 지원 사업이 당연히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지만 그 사업들끼리도 경쟁이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의사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네. 취준생 지원 사업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분들은 취지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각자 상황들이 다르니까 이 영양제라고 해가지고 모든 뭐 환자들이 영양제 먹는다고 해가지고 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고려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송도 누군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똑같거든요. 모든 사업은 학생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객을 위한 프로모션이 좀 불합리할 때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그 효용성을 아마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에도 좀 여러 번 나오긴 했었는데 자격 없는 자격증이다라고 해서 뭐 소위 좀 이틀 만에 3개 취득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절실한 거는 물론 이해가 되지만 절실하다라고 해서 이제 자격증이 많아지는 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스텔라 쌤도
피해라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덧붙여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격증 개수에 너무 연연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 중에도 굉장히 성실하고 너무 예쁜 친구인데, 남학생의 경우인데 저희한테 찾아오기 전에 뭐 고객 무슨 뭐 지도사, 뭐 리더십 지도사, 워드 프로세서, 뭐 스피치 지도사, 그러니까 자격증 개수만 8개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너무 안타까웠었던 거는, 자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직무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모르고 찾아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근데 사실 뭐 어학 점수 중요한 거 당연히 아는데 10번 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격증에 조금 연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일단 직무 설정을 먼저 뾰족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쌤들이 말씀해주신 것도 다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한마디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혁 쌤이 해주시죠. 하반기가 사실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한 100일 정도 남았고, 그중에 인적성 시간 또 어느 정도 내가 할애해야 되는지, 그다음 자소서도 아까 전에 이제 홍 쌤도 미리 써주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개인마다 또 글 쓰는 속도라든지 소재거리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간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 상반기 끝났다고 해서 고민만 하고 전략 수립에만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하반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찬 쌤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즌을 이제 빠져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편해요. 네. 지금 9월 달이 시작이니까 나 이제 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지. 라는 식으로 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즌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대 위아가 뜨고 있고 네. 6월 달에 외국계 겸 채용 박람회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담그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힘들죠. 뭐 좀 열심히 뛰었으면 좀 빠져가지고 재충전도 해야 되는데 재충전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본인을 충전시켜 나아간다. 그렇게 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잘하는 거. 오늘도 밀린 것 같아. 명언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톤인데 왜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반응해 주냐? 삐지셨나요? 자, 그럼 일단 마지막으로 스텔라 쌤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요 키워드로 일단 방향성 설정과 그리고 수시 채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에 있어서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인 거고, 아까 기찬 쌤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친구들이 3월, 9월 이렇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수시 채용에 있어서 3월, 9월 그 외적으로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여러분들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좀 명심하시고 잘 기회를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미포트의 조민혁, 홍기찬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